네, 박영호가 먼저 산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마무리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인데요. 비메모리 쪽에 이제 실적이 많이 개선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메모리 쪽에요. 과연 기대감을 좀 충족시키면서 시장에 그래도 한 주의 마지막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네.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히나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언론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받은 이후에 장후반까지 그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 HBM에 관련된 얘기인데 엔비디아 쪽하고 뭔가 모종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아니다,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삼성 그 반도체 연구소장 이야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뉘앙스도 역시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라고 봅니다. 어제 움직인 걸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대로 움직였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HBM을 공급하게 된다면 SK하이닉스가 공급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HBM3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생산 물량까지도 벌써 다 공급이 예정이 돼 있다는 건데 이거는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게 됐을 때 지금은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HBM이 없어서 GPU를 판매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 상태가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하게 된다면은 아마 두 업체 모두 HBM 공급량은 더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전처럼 고가보다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데 과연 삼성전자가 HBM에 목숨을 걸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HBM이 부족한 바람에 서버 관련 업체들이 서버 증설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그 GPU도 부족해서 이러한 산업이 지금 조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사실 HBM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면서 D램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쪽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HBM 공급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메모리 시장이 한 2에서 3개월 정도 뒤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HBM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들 과연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누가 웃을까 이것을 기대해 볼 때는 아무래도 그동안 어렵게 움직였던 D램 쪽이 시장이 좀 더 확산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가 아닌 다음을 보는 이런 타겟팅 포지션으로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건 또 다음 자리입니다. D램 쪽의 실적 개선 또 보면서 대응하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어제 또 좋은 시세 나왔었는데 오늘 네. 장에서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유망주 AS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와, 시노펙스 이거 대단해요. 먼저 우리 잘 담으셨다면 또 좋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월 5일 유망주였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70% 이상입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신장기 관련한 이슈도 있고요. 또 EV 쪽 또 있어요. 모멘텀이 두 가지 풍성합니다. 최근에 특히나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최근에 올라온 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사실 그 휠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 투석 휠타는 한 1조 한 5천억 정도 시장인데 이번에 그 밸리데이션이라는 GMP 우리가 얘기하는 제약이라든지 음료 쪽에 관련된 이런 그 생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사용되는 것들은 밸리데이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노펙스가 이 밸리데이션 휠타 관련해서 이 밸리데이션 인증을 받으면서 국내 시장만 해도 벌써 한 1조 원 정도 시장되거든요. 역시 이 밸리데이션 인증을 받은 거는 시노펙스밖에 없어서 국내 유일 독점 공급업체가 된다라는 거죠. 시노펙스는 지금 뭐 FP12 이번에 그 갤럭시 링 얘기도 좀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국내 유일 독점 생산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휠타
혈액 투석 필터와 밸리데이션 인증 필터로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요. 지금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 5개 병원하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 예후가 지금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또 조만간에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시노펙스 AS 받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는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또 7월 10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 있거든요. 프랑스 파리에서요. 네, 갤럭시 이번에 신제품 최다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느 쪽에 좀 주목을 하셨을지 궁금한 게요. 폴더블 폰도 나올 것이고 또 갤럭시 링도 있고 뭐 버즈나 뭐 갤럭시 맞습니다. 버즈나 뭐 워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 좀 보세요? 사실 갤럭시 링도 마찬가지고 갤럭시 버즈도 마찬가지고 폴더도 마찬가지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일단 FPCB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제가 그 살펴본 거를 보면은 갤럭시 언팩, 그러니까 저도 역시 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도 삼성이 시장을 좀 날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반도체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도체가 어떤 것으로 갈 것인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갤럭시 언팩에 대한 시장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이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폴더블 관련주하고 갤럭시 링 관련주로 저는 크게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그 이후에 또 하나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는데 갤럭시 언팩과 그다음에 하반기에 생산 양산 출하가 예상되는 볼리와 보핏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뭐 자타가 공인하시에 파이nem텍하고 KH바텍이 일단은 우선이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들의 움직임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탄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갤럭시 링 같은 경우가 이번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될 것인가 이슈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인터플렉스 소규모 PCB죠. 버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링에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특히 갤럭시 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삽입하고 나서 AS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터플렉스가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들어가는 센서가 있습니다. 갤럭시에 들어가는 센서가 있는데 센서는 역시 드림텍이 시장에서 관련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또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는 이런 반도체 회로 설계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 세 개 종목이 일단은 최대 관심주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보고 있는 게 이제 볼리하고 보핏입니다. 볼리하고 보핏인데 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삼성전자 AI 집사 로봇이죠. 집사 로봇은 아마 이거는 올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장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집사 로봇 볼리 같은 경우 이것도 올해 시장에 나오면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애완견 비슷하게 애완 로봇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뭐 일반 대형 병원에서도 경이된가요? 대형 병원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의 마음대로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으면서 북한산 같은 경우에도 60대 노인이 거뜬하게 등반을 했다. 이 보핏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크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볼리하고 보핏 관련주를 보면은 볼리하고 보핏은 외장재와 그다음에 안에 내부 구동계로 바꿀 수 있는 볼 수가 있는데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인탑스가 아마 삼성전자와 이거를 조립하고 외장재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구동계 관련 쪽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지분을 투자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 삼성전자 HBM 때문에 시장이 삼성전자를 움직이겠다면 다음 주는 삼성전자 언팩이 또 시장을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이 많습니다. 많아서 뭘 담아야 될지 너무 고민되는데요.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오셨거든요. 첫 번째로 인터플렉스 확인해 볼게요. 사실 뭐
종목들은 다들 아셔가지고서 제가 크게 설명을 안 네네.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인터플렉스 같은 거는 FPC 전문 생산업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갤럭시 링 관련주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 우리가 봐줘야 될 거는 2024년 매출이 2023년 대비 한 40% 증가할 전망이 있다고 FN 가이드에서 그 보고 자료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갤럭시 링용 갤럭시용 티지타이저도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FPC 생산 인터플렉스 한번 보시고요. 인터플렉스 매수가는 15,500원 정도, 그다음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인탑스죠. 인탑스는 볼리하고 보핏에 뭐 요즘에 뭐 이 회사를 빼면 볼리하고 보핏이 없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가전 자동차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사출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가전 제품 외장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볼리보핏 외장재 생산하고 조립까지도 해서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도 2024년 매출 이 2023년 대비 한 20% 증가할 전망인데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채 비율이 16%, 유보율이 7,700%, 재무구조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매수가는 23,000원 정도,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언팩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7월 10일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초대장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네, 기대도 멋있어요. 됩니다. 갤럭시 링도 중요하고 보핏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없으면 사실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핵심이 되는 인터플렉스 네. 매수가는 15,500원, 목표주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이었고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3,000원, 목표주가 27,000원, 손절가 2만 원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주도 먼저 살 종목들 잘 담아봤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